네, 안녕하세요. 멘탈리즘다의 철영입니다. 자, 지난 1부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고물가 시대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을 나눠봤는데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 전쟁과 그로 인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저는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에서 전방위적인 고물가는 결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은 더 이상 후퇴할 수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려버린 통화 정책에 있습니다. 근본이제가 폐지되고 10여 년이 지난 1980년 이후로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는 처음으로 제로 금리까지 떨어집니다. 물론 금융위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미국은 결국 제로 금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금융위기는 그 시간을 조금 앞으로 당겨왔을 뿐이죠. 근본이제가 폐지되면서 화폐는 내재적인 가치 저장 수단과 분리되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쪼가리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종이 쪼가리란 말조차 부족하죠. 로마는 금화와 은화를 더 많이 발행하기 위해 화폐에 구리를 섞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종이조차 필요가 없죠. 그냥 전산상으로 숫자 몇 개를 추가하면 끝입니다. 덕분에 로마의 화폐 가치가 100분의 1 토막 나는 데는 500여 년이 걸렸지만 미국은 단 100년 만에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막다른 구석까지 몰렸습니다. 약물 중독 환자는 금단 증상을 피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약물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는 금융 중독에 빠져 점점 더 많은 통화량의 살포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020년에는 제로 금리로도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자 엄청난 규모의 양적 완화로 겨우겨우 쓰러져가는 경제를 소생시켰습니다. 18개월 동안 새롭게 발행된 달러가 무려 40%에 다다릅니다. 덕분에 물가 상승률은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다음 경제 불황기가 오면 금리는 더 이상 내릴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이번에 뿌린 것보다 더 막대한 양의 통화를 살포하는 것이죠. 달러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쉽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습니다. 국제 간의 무역과 결제에 반드시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계속 사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수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자기 나라의 화폐는 더 많이 찍어냅니다. 달러 가치가 아무리 내려가도 다른 나라들이 그만큼 자기들의 화폐 가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이 만들어낸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들이 수입해갈 뿐이죠. 더 큰 문제는 자산 가격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할수록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금, 원자재, 원유와 같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자산의 가격은 반대로 상승합니다.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한다면 자산의 가격은 크게 상승합니다. 앞으로 추세적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해 본다면 자산의 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고물가 시대로 접어드는 초입에서는 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 확대로 일시적인 자산 가격의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끊임없이 하락해왔고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할 화폐 가치가 경제적 불안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 뿐입니다. 결국 막대하게 살포된 통화는 언젠가 반드시 화폐 가치를 낮추고 그 화폐로 구매해야 하는 자산의 가격은 더욱 크게 상승합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자산을 사야 합니다. 단기적인 자산 가격의 변동이 아닌 큰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화폐를 자산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자산이나 사도 되는 건 아닙니다. 고물가가 장기적 추세가 되는 시대 상황에 들어맞는 자산을 사야만 합니다. 우선 채권은 어떨까요? 당연히 채권은 현금만큼이나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현재 10년물 채권의 수익률은 2%를 밑돌고 있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률은 7%가 넘죠.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건 그냥 앉아서 돈을 까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금은 어떨까요?
역시나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금은 현재 시장 불안 상황과 맞물려 일시적으로 강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결코 장기적으로 선택할 좋은 자산은 아닙니다. 금은 가격이 오르면 채굴업자들이 생산량을 크게 늘립니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 막대한 금을 시장에 살포합니다. 너무나 쉽게 가격 조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만큼의 가격 상승을 이루어내기 힘듭니다. 금 가격은 지난 100년 동안 250% 상승했습니다. 100년 동안 화폐 가치가 100분의 1 토막 난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조금도 구매력을 보존해주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부동산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는 좋은 선택입니다. 집은 의식주에 해당하는 필수 자산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가격은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별도로 정책과 금리의 구속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어떨까요? 주식은 당연히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이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고물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추세적 흐름이 된다면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은 가치주입니다. 낮은 장부 가치 대비 주가와 배당금 때문이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가치주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난 1부에서 물가와 상관없이 기업들의 실제 수익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드렸는데요. 이것은 가치주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수익의 가치는 올라간 물가로 인해 평가절하됩니다. 가치주들의 일반적인 이익 성장률은 연평균 5에서 10% 정도인데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너무나 낮은 성장률입니다. 배당금의 가치 역시 평가절하됩니다. 물가가 5%가 넘게 오르는데 2%의 배당금은 의미가 없겠죠. 가치주의 성장률과 배당으로는 증가하는 물가만큼의 화폐 가치 하락을 보전하기가 힘이 듭니다. 앞에서 채권을 살 경우 앉아서 돈을 까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다만 에너지와 원자재를 다루는 기업의 경우 고물가 시대로 들어가는 초입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자재는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가격 상승에 제한이 걸리게 되고 원자재의 가격 상승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나면 이후로는 여타 가치주와 비슷하게 별 매력 없는 주식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성장주는 어떨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성장주야말로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최고의 자산 중 하나입니다. 물가 상승기 초입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미래 수익에 대한 평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때가 기회입니다. 성장주는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는 실제 성장을 만족시키는 모습을 보이면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때로 실망시키면 크게 하락합니다. 프리미엄만큼의 가격 변동성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기업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지속해 나간다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높은 이익 성장률로 인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구매력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암호화폐, NFT, 메타버스 자산과 같은 디지털 에셋도 고물가 시대의 최고의 자산 중 하나입니다. 주식은 고물가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의 혜택도 받지만 기업에게 있어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일부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에셋은 기업과는 다르게 물가 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화폐의 가치 하락을 빨아먹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미국 주식은 2배 상승했지만 비트코인은 10배 상승했습니다. NFT와 같은 다른 디지털 에셋의 시장 역시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디지털 에셋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순효과만 있고 역효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 고물가는 평생에 걸쳐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구매력을 보전하고 자산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해 평생에 걸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말한 내용들은
결코 단기적인 예측이 아닙니다. 향후 1년 또는 2년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자산이 강세고 어떤 자산이 약세일지 저는 그런 것을 예측할 능력도 없고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 동안 평생에 걸쳐 어떤 금융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그것만큼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껏 제가 한 얘기들은 투자 조언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각자 자기만의 방식대로 최고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